우리가 항상 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네. 예. 과용만 안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또 빨리 살 빼려고 많이 먹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간 수치가 1600까지 올라가지고 어?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고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셀 고약사님. 네, 이제 뭐 닥터 제안의 유셀 하면 누구든지 다 고약사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 유튜브 셀러. 감사합니다. 네, 유셀 고약사님.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또 항상 하는 거 한번 하셔야죠.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오늘은 고약사님께서 네. 많은 영양제 중에서 우리가 항상 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네. 예, 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간은 뭐 외부 이물질이나 뭐 독소를 해독하기도 하지만 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대사를 시켜가지고 뭐 네. 배설시키거나 대사시킨 후에 그거를 우리 몸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간에서는 여러 가지 영양소나 보충제 성분들을 대사를 시킵니다. 그렇죠.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대사를 시키고 작동시킨다는 것은 간에 그만큼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의약품도 있고 네. 우리가 먹는 보충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충제를 주는 것. 네, 그 보충제를 우리가 알고 이것도 물론 이제 아직 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는 게 건강 유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간에 부담이 됐다, 간에 안 좋다 이런 기준치가 되게 애매해서 네. 되게 막연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피 검사를 하시면 바로 나오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많이 혹사되고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증상들부터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가장 흔한 거는 네. 바로 황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간이 안 좋아진 거 확실하죠. 네. 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뭐 눈이 노래진다든지 손이 노래진다든지 뭐 네. 몸이 전반적으로 노래질 수 있는 네. 아무튼 영양제 먹었는데 좀 노란기가 나타나면 어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가끔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그 리보플라빈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달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너무 괜찮은 걱정하시고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귤 많이 먹어도 노래지거든요. 맞습니다. 손이. 예, 눈은 안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눈이 노래야 황달이지. 맞습니다. 네. 눈을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베타카로틴 같은 그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생약 성분 중에 색소 성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 폴리페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특정 색소 성분을 먹어도 색이 좀 변하거든요.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주의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한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영양제를 먹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 네. 그리고 막 속이 안 좋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막 부역구토가 나온다. 그런 게 좋은 예후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면 꼭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렇죠.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간에 영향을 주는 이제 보충제 성분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네. 가장 흔한 건 일반적으로 정제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정제되지 않은 네, 뭐 뭔가 이물질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제. 그런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생약 성분들입니다. 네. 생약 성분들은 우리나라 영양제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네. 외국 그 직구하는 그 종합 비타민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여러 가지 허브 성분이나 생약 성분들이 몇십 가지 물론 소량이지만 넣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 뭐 미네랄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성분 말고 생약 성분들이 듬뿍 들어가 있는 거는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논이입니다. 논이. 논이 논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인데 그냥 일반 식품으로 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논이가 염증에 좋다, 관절에 좋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붐이 좀 일었죠. 그런데 그 논이도 그 자체를 뭐 착즙하거나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생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간 수치에 이슈가 많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는 간 이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논이 먹고요. 상당히 빈번한 편입니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네. 그런 또 이슈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녹차 추출물. 그 중에서도 카테킨,
그 EGCG라고 해서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그 네. 카테킨 활성형 그 성분인데요. 네. 이 녹차 추출물이나 이 카테킨은 적정량을 섭취하면은 간에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폴리페놀 계열의 이런 성분들은 원래 간에 좋고 항산 효과가 되게 뛰어난데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양면성인데요. 용량을 높여 먹으면 간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테킨 특히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준치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유럽연합 EU에서 제시한 기준치로는 EGCG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같은 경우는 네. 400ml 일일 섭취량 이하로 섭취해라 이렇게 권고안을 내고 있고요. 네. 미국에 있는 그 국립보건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녹차 추출물 기준으로 하루에 1.9g 이하는 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EGCG 기준은 아니네요, 네, 그거는. 거기 이제 혼재가 돼 있습니다. 아. 녹차 추출물, 카테킨, EGCG가 다 혼재돼서 표현을 해서 이게 어떤 표현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진짜 있지만 애매하네, 그것도. 이게 보충제는 다 애매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네. 보통은 녹차 추출물의 한 10% 정도가 카테킨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g이면 한 200ml 정도로 보시면 그러네요. 예. 네. 200ml 그래서 어떤 논문에는 또 200ml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녹차 추출물을 간독성 등급 A 등급을 매겨놨거든요. 그래요? A 등급은 빈번하고 명백한 간독성의 증거가 입증이 됐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녹차 그렇다고- 추출물 되게 많이들 드실 텐데. 그게 거의 다이어트, 다이어트 때문에. 피부 이런 쪽으로 드시는데 그렇죠. 과용만 안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또 빨리 살 빼려고 많이 먹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 성분의 그 HCA, 그 하이드록시 시트릭 애시드라는 그 성분이 간독성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보통 한 750ml에서 1500ml 정도를 섭취를 합니다. 그게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보통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걸로 인증을 받은 네, 성분인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으로 그 간독성 기준치 B등급인데 B등급. 빈번하지는 않지만 명백한 간독성의 증거가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케이스를 한번 봤는데 네. 150ml 정도만 네. 섭취한 사람이 6주간 먹었거든요. 150이면 아까 750에서 네. 1.5g이니까 엄청 작은 용량인데. 네네. 네. 그걸 먹고 이제 간수치가 1600까지 올라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하고 이제 그 극심한 그 피로와 그 황달 증세가 발생이 돼서 네. 응급실에서 바로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아마 되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지 그렇죠. 않을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주의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녹차 추출물과 가르시니아가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용량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그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홍국이라고 해서 홍국. 그 붉은 쌀. 그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모나콜린 K. 그 성분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스타틴 고지혈증약과 같은 성분이거든요. 로바스타틴이라는 그 성분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로바스타틴을 먹게 되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도 흔하진 않지만 간수치를 올리는 이슈가 있거든요.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자. 그리고 마케팅에 속지 말자. 이건 천연이기 때문에 안전해요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거를 먹으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또 같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 수치에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간에 좋은 뭐 밀크시슬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뭐 의약품을 놓고 봐도 뭐 치료할 때 간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간장약들이나 같이 감기능제선 쓰죠. 같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나를 먼저 원인 제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같이 가야지. 맞습니다. 예. 병지고 약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아시고 그걸 좀 줄인 다음에 넣는 식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저 이거 먹었더니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끊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밀크시슬 먹어서 버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정적인 것들 외에도 되게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케이스가 많이 보고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화가 돼 있는 거지만 안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드시고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갑자기 좀 높아졌어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영양제를 분명히 이전에 뭐 먹은 게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영양제 건강하게 먹으려고 사실 건강해지려고 영양제 먹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간에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세 고약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좀 굉장히 좋은 정보 계속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지안의 그동안 고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